그래서 학교 DC에서 이러한 주제로, 이렇게 새로운 주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저도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고려대학교 유지성 교수님께서 비헤이비어 리서치에 대해서 강연을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발표를 맡게 된 유지성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용 교수님께서 아마 닥터럴 컨소시엄 이게 첫 번째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한 5년 전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 제가 두 번째 발표를 하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일단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실은 저도 이제 졸업한 지 이제 곧 3년이 돼서 뉴 패컬티거든요. 근데 제가 듣는 입장이 아니라 발표하는 입장이 돼가지고 조금 저보다 연배가 더 있으신 분들이 있고 경력이 더 있으신 분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성이고요. 제 이름 영어 이름 좀 특이한데 제 여권 이름에 동일합니다. 제 영어 이름 만들 때 좀 약간 특이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뭐 여담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픽 자체는 behavioral research인데 그 부제는 제가 experimental research in accounting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의가 뭐냐 보시면은 behavioral research는 보통 이제 그 연구가 예를 들어서 independent variable이나 dependent variable이 어떤 개인의 행위, 뭐 판단, 결정 아니면 어떤 개인의 어떤 personal trait,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어떤 연구에 있어서 종속 변수냐 독립 변수냐 둘 중에 하나라도 속하면은 그걸 이제 behavioral accounting research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토픽으로는 behavioral accounting research가 있는데 메소덜로지 측면의 experimental research랑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experimental accounting research는 실험, 말 그대로 실험을 통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어떤 인과관계를 매저하는, examine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behavioral research인데 아카이벌 연구도 충분히 많고요. behavioral experimental 동일한 의미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한 5년 전쯤에 나왔던 논문 중에 이제 CEO의 어떤 얼굴을 매저해가지고 미스리포팅이랑 이제 연기를 시킨 논문이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behavior이면서 아카이벌 리서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꼭 behavioral experimental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실험 연구가 방법론 중에서는 behavior 연구하는 데서 가장 많은 장점이 있고 적합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behavior 중에서 experimental 위주로 제가 이제 강연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experimental research를 하면 여러분이 이제 항상 비교되는 대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experimental research는 어떻게 다른가, 뭐랑 비교해서 다를까? 제가 이걸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대부분이 익스페리먼트 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내일 발표를 이제 디스커션트로 나오게 되는데 그 논문이 익스페리멘탈을 했거든요. 서울시 때 교수님이랑 박사제 분께서 발표를 하시고 지금 아까 잠깐 이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고 대부분은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카이벌 리서치를 이제 저는 이제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BYU 어카운팅 랭킹 메소덜러지라는 토픽으로 나눈 건데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이제 아카이벌, 뭐 파이낸셜 아카이벌, 매니저 아카이벌, 어디 아카이벌 이 분야로 저는 이제 가정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카이벌 익스페리멘탈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엠피리컬 리서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 엠피리컬 리서치 합니다. 뭐 엠피리컬 쪽에 연구를 합니다. 그럼 보통 엠피리컬이 아카이벌이냐 이제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냐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엠피리컬 리서치라는 거는 데이터를 달라서 하는 리서치를 의미하는데 꼭 익스페리멘탈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카이벌 같은 경우 여러분이 이제 엠피리컬 우리가 흔히 부르는 엠피리컬 리서치라는 거, 아카이벌 리서치라는 거는 뭐 회계의 어떤 정보랑 그다음에 뭐 스탁 리턴이랑 릴레이션십을 보기도 하고 이제 어쨌든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엠피리컬 맞는데요. 익스페리멘탈 리서치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데이터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익스페리멘탈 연구도 어떻게 보면 엠피리컬 연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가지를 혼동해서 쓰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이제 최소한 이 강의에서만큼은 아카이벌을 부르고 익스페리멘탈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조금 더 비교를 해보자면요.
일단 그 실험 연구의 좀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여러분께서 이게 실험 연구를 뭐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뭐 소수겠지만은 뭐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뭐 페이퍼를 읽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가끔씩 나오는 용어들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매니플레이션 단어들이 자주 나와요. 그 뭘 매니플레이션 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회계에서 매니플레이션을 하면은 되게 좀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experimental manipulation이라는 거는 어떤 세팅을 우리가 만들 때 그걸 매니플레이트 한다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그 독립 변수가 있으면은 어떤 제가 이제 뭐에 대해서 이제 독립 변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팅을 저희는 이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니플레이트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고요. 꼭 모든 독립 변수들을 이제 매니플레이트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진 논문 중에서 그 일반 그 피험자들의 어떤 산업 지식에 따라서 매저한 게 있어요. 꼭 매니플레이션 할 뿐만 아니라 매저도 하는데 꼭 대부분은 이제 매니플레이션 된 세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을 내리느냐에 대한 그 연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니플레이션 단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 특징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딱 매니플레이션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제가 매니플레이션 했으면은 그거랑 관련된 대조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컨디션에서 뭘 매니플레이션 했고 그 다른 대조군에서는 어떤 그걸 매니플레이션 하지 않은 컨디션이 있는데 그 매니플레이션 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똑같은 세팅으로 해서 이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철저히 통제된 실험을 저희는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랜더마이제이션을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피험자가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뭔가 관심 있는 거를 매니플레이션 하고 하나는 어떤 거를 그 통제 변수라고 두었을 때 통제적인 그 벤치마크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때 그 피험자들을 저희가 랜덤하게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꼭 그 남자는 이 컨디션, 여자는 이 컨디션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온 순서가 아니라 그냥 뭐 마음대로 그냥 A, B, A, B, B, A 뭐 이런 식으로 컨디션을 랜덤하기 때문에 그 피험자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그 실험을 하게 된 대상들 사이에서도 좀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성별에 대한 뭐 다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나이에 대한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철저하게 이제 랜덤하게 이제 분배함으로써 최대한 그 other variable에 대한 걸 통제를 하게 됩니다. 이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실험 연구의 특징이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저희가 봐요. 어떻게 보면 그 커잘리티를 보는 거고 어소시에이션 뭐 예를 들어 커릴레이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정확히 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디펜던트 베리어블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그거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를 이제 매저하는 그 특징이 있고요. 그 중간에 어떤 맥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요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그 중간에 매개 변수, 미디에이터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실험 연구의 좀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좀 이렇게 막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실제 논문에 대해서 어떻게 매니플레이션을 했고, 어떻게 다른 통제 변수들을 잡아냈고, 어떻게 그 중간에 매개 변수를 이용한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 연구를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 그 실험 연구의 특징은 그 실험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통제된 실험을 함으로써 그 어떤 그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여러 변수들을 완전히 통제함으로써 그 디펜던트 베리어블과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의 어떤 커저 인퍼런스를 보는 게 실험 연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대부분 논문에서 그러니까 하실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 예를 들어서 뭐 omitted variable, 예를 들어서 뭐 그 self selection issue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아카이벌 스터디 하면 다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실험 연구에서는 뭐 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어떤 걸 보고 그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는 어떤 걸 보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시차도 또 있기도 하고 다른 건 다 통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확한 클리어한 커저 인퍼런스를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매니플레이트를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이 그 항상 힘들었던 게 저도 아카이벌 연구를 석사 논문도 해봤지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데이터가 없으면 연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아니면 뭐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이제 어떤 정책이 곧 나올 거고, 뭐 IFRS 예전에 당시에는 뭐 IFRS 뭐 나오면 너무 많이 나온다. 기다리고 있다. 그 나올 때까지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데이터에 어떤 그 제한이 없으니까 무제한, 그러니까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는 데이터, 아니면은 아직 충분하지 않는 데이터들, 아니면 뭐 그런 이슈들에 관련해서 저희들은 좀 선행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제가 좀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어 봤는데 보면은 다들 미리 뭐 비슷한 논문들이 막 SSRN에 이미 나와 있고 누군가 발표를 하고 있고 그래요. 아, 이것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데이터가 아직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크리티컬 오디트 메러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제 오디트하면서 이제 좀 실제로 이 어디터들이 느꼈던 뭐 불확실성이나 좀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공시를 하는 어떤 정보 공개 그 채널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 분이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곧 나왔죠. 예. 그래서 근데 분명히 아직 충분히 데이터가 모으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시험자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실험 연구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의지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아마 시의 크리티컬 어딘 매럴, 키 어딘 매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논문 중 혹시 하시는 분들 계시고 계획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대충 클릭해 보면 실험 연구들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정말 많았고요. 그게 왜냐하면 PCOB에서 이거의 어떤 효용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 연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거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실제로 실험 연구하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과연 이런 걸 공시함으로써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뭐 오디터가 그 고소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슈들이 많았고 실제로 이런 관련해서 미국에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하자면은 그 아카이벌 여러분이 많이 하신 아카이벌 리서치, 엠피리칼이라 많이 불리는 익스페리멘탈 리서치 과연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테이블로 좀 나눠봤어요. 그 외적 타당성, 내적 타당성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익스페리멘탈이라는 걸 별로 이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아카이벌만 보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뭐가 상대적으로 뭐가 나은지 굳이 생각을 안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외적 타당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실험을 그러니까 뭐 연구를 해서 얻어낸 결과가 실제로 이제 그 일반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미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결과를 냈어요. 이건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세팅에 과연 일반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슈고요. 내적 타당성은 이제 제가 어떤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디펜던트 베리어블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는 어떤 그 가설이 있었고 이런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가 실제로 그 독립 변수에 의한 건지 과연 이제 다른 어떤 어미티드 베리어블에 의해 어떤 그 설명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정도를 보는 게 내적 타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이벌 스터디는 대부분 외적 타당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뭐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되게 작은 데이터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 조금 구하기 힘든 데이터로 해가지고 뭔가 결과가 얻었는데 실제로 아직 뭐 데이터는 뭐 쫙 나오진 않았지만은 제너럴하기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그 아카이벌 연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재무 데이터, 스탁 마켓 데이터를 쫙 뽑아가지고 뭐 수만 개 심지어는 그래서 리그레이션 돌려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적 타당성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익스페리멘탈은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제 박사 논문이 그 실험을 세 번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실험이 한 300명이 조금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을 이제 추가 실험을 했죠. 좀 더 이제 혹시 몰라 나는 로버스틴 책으로 그래 120명. 그다음에 작년 말에 해서 한 240명 정확히 안 나네. 그런 정도 했어요. 그래서 뭐 아직 1000명도 안 돼.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근데 1000명 뭐 좀 안 되는 숫자 몇백 명으로 이제 데이터를 얻었는데 과연 이게 일반할 수 있냐? 물어보시면은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일반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 못 드리겠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게 리플리케이션도 될 수 있고 뭐 이제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숫자로 어떻게 보면 일반화하기에는 실험 연구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희 전 세계인을 상대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비용 문제도 있고 뭐 여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적 타당성에서는 당연히 이런 약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적 타당성은 이제 나왔던 결과가
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과연 실제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일한 거냐 이런 이슈인데 아카발은 조금 뭐 익스페리멘탈보다는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뭐 많은 뭐 스태티스티컬 메소드 많이 쓰죠. 뭐 DID 뭐 해커스 투 스테이지 많이 써가지고 뭐 나름대로 이제 인버스 커릴레이션 뭐 셀프 셀렉션 이슈 나름대로 이렇게 차단하시려고 열심히들 그러니까 어드레스 하려고 많이들 하시는데 아무래도 100%다 잡기는 쉽지 않겠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고요. 익스페리멘탈은 납작 가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큰 이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매니플레이션을 했는데 뭐 좀 엉터리로 했다든지 다른 걸로 설명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슈가 있는데 그 잘못 뭐 매니플레이션 했던 디자인이 좀 이상하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정확한 인과관계는 있는 거잖아요. 뭘 보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건 메타투 가능성에서 그런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멘탈 논문의 그 타이틀 특징이 있어요. 모든 거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식이에요. 보면은 이제 The effect of 뭐에 on RTB 이런 식으로 제목이 된 게 되게 많아요. 아니면 또 joint effect of something and something 다 independent variable이겠죠.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뭐 investor judgment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모든 experimental이나 그런 어떤 실험 연구의 특징들이 다 이런 식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런 식으로 그 제목이 나와 있는 것들이 많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뭐 메디에이터만 딱딱딱 연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목이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여기에는 없는데 experimental 서베이랑 무슨 차이냐? 서베이도 우리가 생각하는 서베이 페이퍼들 많죠. 그 예를 들어서 리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들 뭐 서베이 해가지고 뭐 이런 탑전에 나온 것들이 있는데 experimental은 딱 통제된 실험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험실 이렇게 실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딱 통제된 세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만약에 피험자로 생각하면은 지금 내가 투자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거 가상의 회사인데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 읽어보신 다음에 얼마나 더 투자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결정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통제된 실험이고요. 서베이 같은 경우는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딱 가요. 그다음에 여러분 뭐 투자 경력 어떻게 되시죠? 실제로 투자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러분의 어떤 통제된 어떤 조건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생각해요? 평소에 그 어떤 경험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통제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의 자연적인 어떤 경험, 생각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서베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물론 사람을 피험자로 하는 특징은 있지만 그 서베이는 또 익스페리멘트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 여러분 나이대가 저랑 뭐 좀 크게 다 차이가 나지 않아서 제가 좀 이거를 설명드리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때나 맞나요? 중학교 때 방학 때 되면 이게 무슨 과학 실험 연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곤충의 어떤 거를 뭐 보겠습니다 하면 가설 설정하고 실제로 봤는데 뭘 이렇게 해봤고 뭐 곤충에다 뭘 해봤고 뭘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어떤 그 일반적인 프로세스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실험 연구도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근데 아이디어가 익스페리멘탈에 맞는지 아니면 약할발 세팅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 익스페리멘탈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아이디어가 좀더 실험 연구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좀 처음부터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 가설을 일단 좀 써볼 거고 그다음에 디자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가설을 뭐 이렇게 COD를 이제 뭔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한 다음에 이거에 맞는 걸 우리가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떤 COD,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건 약간 COD 단계고 세 번째 있는 거는 그 오퍼레이셔널 그 할 단계니까 이거를 과연 이제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 실제 가상의 회사는 어떻게 디자인할 거고, 어떤 거를 매니플레이션 할 거고, 어떤 걸 질문할 거고, 어떤 거를 또 다른 추가로 질문해 가지고 뭐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디자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말로 좀 임피컬 아카이벌 스터디 할 때 보면은 기본적인 좀 아이디어 가지고 한번 돌려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수정해보고 아니면 결과가 좀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자기는 달라서 다시 한번 이제 결과 나온 거 가지고 뭐 수정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익스페리먼트는 그렇게 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팅을 정말 잘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제 박사 논문은 요 단계만 거의 2년 넘게 걸렸어요. 2년 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년 정도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그다음에 가설, 그다음에 이 세팅 만든 거, 퀘스천을 만든 것까지 거의 2년 가까이 걸렸어요. 계속 지도 교수님한테 피드백 받고 수정하고 머리 가서 쓰고 발표해보고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렸어요. 데이터 나오는 게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다 끝나면은 어느 정도 만족이 됐고 끝나면은 그 IRB라는 데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거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세컨핸드 데이터라니까 왜냐면 그 데이터 자체가 여러분의 어떤 리서치를 위한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세컨핸드 데이터라면은 어떤 뭐 회계 데이터, 재무 데이터, 뭐 스탁 관련된 오디트 데이터,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 사실 여러분의 그 리서치만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데이터고 여러분 그걸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약간 뭐 설정 이렇게 그 뭐야 자기의 어떤 연구에 맞게. 근데 저희가 실험도 해야 되고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실험을 하게 돼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어떤 위해가 있을까, 어떤 그 위협이 있을까에 대해서가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각 학교나 연구소에서 어떤 그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학교마다 이름이 달라요. 고대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이름이 한글 이름이었나 IRB가 있는지 IRB라는 이름 따로 있고 학교마다 그 한글 이름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험 연구에 대한 그 어떤 티오리랑 가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디자인했던 거 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리스크는 있냐, 사람에 대한 리스크는 있냐 없냐에 대해서 다 리포트를 쓴 다음에 이 IRB에다가 제출하고 보통 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이 또 승인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절차가 있는데 과연 이제 내가 윤리적으로 어떤 연구 윤리나 이런 어떤 퍼플라이스드 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같이 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대략 뭐 약간 도덕 문제 같기도 하고 뭐 한글로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각그 외국 학교 분들은 외국어로 된 걸로 해야 되지만 그래서 뭐 대략 한 뭐 두세 시간이면 할 수 있어요. 저는 심지어 이거 하도 여러 번 해가지고 답을 다 외웠어요. 몇 개 대부분. 그래서 그냥 클릭하면 돼요. 왜냐면 1년마다 갱신이라서 학교마다 다른데 고대 같은 경우 1년마다 갱신이라서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다 전적 학교나 뭐 박사일 때 갔거든요. 거의 시험 문제가. 그래서 저는 그냥 다 거의 외워버렸어요. 또 듣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윤리에 대한 교육의 어떤 그런 서티피케트도 같이 제출하면은 이 승인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하게 되고요. 가끔씩 대부분은 웬만하면 승인해줘요. 왜냐면 가장 큰 이슈가 저희보다도 제약 어떤 바이올로지 이쪽이 좀 문제거든요. 실제로 만약에 약국 관련했는데 진짜 위험한 약이에요.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약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쉽게 승인 안 해주잖아요. 그 사람 관련해서 뭐 방사능 관련 뭐 바이오 아니면 뭐 이런 거는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잘해야 돼요. 근데 진짜 잘못하면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좀 약간 저희 실험이 뭐 이렇게 막 사람 위협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도 한번 승인은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프로세스를 받기 때문에 좀 느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있고요. 승인을 받으면 바로 이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파일럿 테스트도 할 수도 있고 메인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파일럿 테스트를 예전에는 잘 안 했는데 요즘에는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나 뭐 제 공조자들 경우는 한번 그냥 싸니까 왜냐면 이 파일럿 테스트 한번 실험할 때 되게 비싼데 예전에는 나중에 다시 설명했지만 그 피험자들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됨으로써 가격이 많이 싸졌어요. 그래서 파일럿 테스트 한번 돌려보고 좀 괜찮으면은 그거 써도 되고 아니면 다시 한번 조금 뭔가 잘못된지 보고 실험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합니다. 그래서 잘 나올 경우를 그냥 이제 당연히 분석해야 되고 데이터. 그래서 잘 나오면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뭐 팔로우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시 말해서 이게 총 그건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스텝을 다 밟아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데이터 한번 돌려봤다 나왔다. 근데 잘 모르겠다 시오리를 그러면 뭐 선행형부터 찾아본다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아셔야 되고 이거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앞에 초반에 세 단계를 제대로 안 하면은 큰 문제가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결과가 이상하게 나는데 그 이유가 시오리일 수도 있고 디자인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잘 해놔야 돼서 이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가 거의 2년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고 요거는 한 달 걸렸나?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익스페리멘탈은 그때마다 다른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300명 모았다고 그랬죠? 300명 모으는데 한 4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방이에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올려놓으면은 그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로 올려놓으면은 그 피험자들이 그 일반 투자자들 관련된 실험 같은 경우는 금방 보여요. 그래서 이건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근데 MBA 학생, 어디터 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애널리시스는
민망하긴 하지만은 저희 안어가 쓰고요. 뭐 간단한 스트럭처 리커션 모델링 쓰는데 이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저도 뭐, 그러니까 결과가 괜찮을 경우는 뭐 한 달이면 충분히 뭐 웬만한 데이터 다 한 번씩 돌려보고 좀 이슈 있는 데이터 한번 빼보고 해보고 다 한 달도 안 될 거예요. 예, 좀 제가 게을러가지고 그때 그랬고 한 달도 안 걸리고 한 2, 3주 걸렸던 것 같아요. 나머지 라이팅. 그래서 요 앞에 초반 공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디자인 어떻게 하냐, 요 세 번째,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디자인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뭔가 제가 아이디어 괜찮고 가설도 다 있어요. 그럼 디자인 어떻게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리스찬 레네캠프라고 이제 그 리더빌리티, 그러니까 약간 그 링귀스틱 쪽에 대한 그 논문인데, 이 논문을 굳이 선정한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생각보다. 매니플이 간단하고 좀 세팅도 간단하고 물론 아이디어도 좋고 컨트리뷰션 있으니까 JR에 퍼블리시 됐고 그래서 그 초심자들한테 되게 저는 이 논문 한번 보라고 꼭 추천을 하거든요. 왜냐면 읽기가 쉬워요. 나름대로. 그리고 좀 나름 그 영향이 꽤 커요. 나중에 나온 제 논문도 하나도 퍼블리시된 것도 이 논문에서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측면을 보긴 했지만 어쨌든 하게 됐거든요. 좀 이렇게 세팅이 좀 그나마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그 공시,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회사 공시가 있을 때 좀 읽기 쉬운 공시랑 그렇지 않은 공시랑 비교했을 때 읽기 쉬운 공시가 그 투자자들의 어떤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스트롱거한 리액션을 일으킨다. 왜냐면은 읽기 쉽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해석하기 쉽고 프로세스하기에 좀 더 플루언트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 때문에 좀 더 이제 좋은 뉴스가 있으면 더 좋게 반응하고 나쁜 뉴스가 있을 경우는 또 나쁘게 반응한다. 라는 게 기본적인 그 논문의 어떤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리더빌리티가 꽤 이슈되는 게 그 주로 SC 공시 보시면 되게 읽기 힘들어요. 그냥 텍스트 쫙 그냥 읽고 써가지고 이거를 좀 예쁘게 표도 만들고 하고 아니면 좀 이제 좋은 알기 쉬운 단어로 좀 하면 좋겠지 않냐라는 SC의 어떤 컨선이 있었고 이제 그거에 이제 반응 게 부응해서 이제 이 논문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이 자체가 일단은 그러니까 리서치 퀘스천인데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하겠죠. 자, 읽기 쉬운 거, 그다음에 그 반대로 읽기 어려운 거, 대조군이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저지마도 이게 일반 투자자들이에요, 인베스터들은 그 투자자들이 이게 디펜던트 밸류얼겠죠. 그게 이제 플루언트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다라고 기본적인 세팅을 이렇게 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거를 일단은 그 more readability 이거를 매니플레이션 해야 되고요. 이 두 가지를 질문에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하나의 어떤 리서치 설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메디에이터고 이건 파이널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뉴스랑 배드 뉴스를 나눴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벤치마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읽기 쉽기 어려운 거, 읽기 쉬운 거, 그다음에 굿뉴스, 배드뉴스 세팅으로 해가지고 총 2x2로 이제 이 논문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익스페리멘탈 논문이 제일 깔끔한 게 2x2예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두 개인데 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두 개가 하나가 이제 뭐 yes and no 아니면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해야 제일 깔끔하고 아무래도 해석하기도 쉽고 제일 좋습니다. 뭐 아닌 논문도 많은데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좋은 뉴스가 있을 때 읽기 어려우면은 그 좋은 그 반응이 좀 약해요. 왜냐면 이제 그 약해요. 왜냐면 그 플루언트하게 이게 프로세싱이 안 되니까. 반대로 이제 좀 읽기 쉽게 돼 있으면은 아무래도 강한 포지티브한 발리에이션이 나옵니다. 이게 과연 기본적인 예상이고요. 마찬가지 나쁜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읽기 어려우면 네거티브한 발리에이션 좀 약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하다. 2x2인데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매니플레이션 하냐가 큰 이슈겠죠. 그러니까 less versus more readable. 그다음에 하나는 good versus bad news. 일단 첫 번째부터 볼게요. 어떻게 매니플레이션 했는지.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감명을 받았고 박사과정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특징인데 매니플레이션을 했고 다른 거는 그 관심 있는 그 변수는 매니플레이션을 해야 돼요. 나머지는 동일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관심 있는 것만 딱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more versus less readable disclosure가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동일한 정보를 하나 딱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상의 회사를 일단은 만들어야 되고 이 가상의 회사의 어떤 공시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딱 결정하죠. 뭐 이 관련된 뭐 재무 정보에 대한 프레스 릴리즈를
일단 만들어야 돼요. 제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얻어 뭐 회사에서 갖고 올 수도 있는데요. 그거 갖고 와도 돼요. 갖고 온 다음에 살짝 이제 모디피케이션 하면 되거든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가상의 회사, 그다음에 그거 관련된 재무정보 뉴스 프레스 릴리스를 그 실제 뉴스랑 비슷하게 해서 일단 텍스트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뭐 레더블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가상 뉴스, 이런 회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쿠퍼 소다라고 만드는데 그 가상 회사고, 요 파이낸셜 정보도 다 가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회사로 하면 안 되냐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애플 뉴스로 해보겠다면은 애플인 거 알면 애플인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상 회사를 해야 되고 현실에 있는 회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굿뉴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뭐 리더버리고 같은 정보를 이건 less readable condition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는 동일해요. 정보는 동일한데 그 레이아웃도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는 되게 붉은 글씨로 표현을 해놨죠. 그리고 재무 정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테이블로 예쁘게 다 표시를 했어요. 여기 보면 똑같은 동일한 정보가 여기 텍스트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는 이제 딱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좀 강조하고 싶은 분에서는 이렇게 좀 띄어쓰기도 좀 많이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랙 포인트, 인덴트 돼가지고 보면 이제 좀 읽기 쉽게 해놨잖아요. 동일한 정보를 오른쪽에서는 이제 less readable condition이라고 만들었는데 동일한 정보예요. 텍스트 동일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C 디스클로저처럼 만들었죠. 이게 우리가 이제 SC 가장 걱정하는 거고, 왼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쪽에서 이제 어떤 희망사항이었는데, 이제 일단 이 컨디션을 만들어요. 매니플레이션 했다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정보는 다 동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other condition이나 other variable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통제를 했다는 게 그 실험 연구의 특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아웃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 동일한 건 다, 나머지 정보는 다 동일하게 함으로써 어떤 컴파운딩 임팩트나 이런 걸 최대한 미니마이즈 하는 게 그 실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배드 뉴스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일단 아까 그 처음에 굿뉴스 레더볼이라고 보시면 이건 그냥 배드 뉴스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가지 컨디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less readable하고 이건 굿뉴스예요. 배드 뉴스. 미안합니다. 이거 포인트 옵션 오타가 있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동일한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체인지가 마이너스 5.9 밀리언, 마이너스 1.5 밀리언,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our sales 뭐 above plan 뭐 그러잖아요. below plan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를 다 나쁘게 다 바꿔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굿뉴스, 배드뉴스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름이나 이런 거 다 동일하게 했는데, 날짜 동일한데 그 어닝에 대한 정보를 완전 정반대로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we are satisfied라고 썼고요. 아래 뉴스는 we are dissatisfied.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를 최대한 동일하게 하는 게 그 어떻게 보면은 저희 매니플레이션의 가장 큰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배드뉴스에 대해서 다른 것도 막 넣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되게 힘들어져요. 왜냐면은 진짜 그게 굿뉴스, 배드뉴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매니플레이션 했다면은 100% 리뷰어한테 리젝 당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동일하게 말씀드리신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2x2, 그러니까 여기서 레스 레다블도 있고, 이것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를, 오타가 또 하나 있었네요. 뭐 레다블이죠. 제가, 이렇게. 이건 뭐 레다블, 그러니까 레스 레다블 컨디션이 있는데 이 표 같은 게 없다 보면 레스 레다블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가지 컨디션을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일단은 그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랜더마이제이션은 아까 뭐냐면은 그 그러니까 시험자들을,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컨디션에 그냥 랜덤하게 보내면 돼요.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쉽거든요. 아니면 뭐 MBA 학생들이나 상으로 이제 투자자를 상정하고 할 때는 그냥 네 가지 버전 만든 다음에 그냥 아무거나 주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네,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인터뷰닝 프로세스 메디에이팅 임팩트를 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핵심이고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인베스트 밸류에이션 저지먼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회사의 어떤 그 기본적인 정보를 줘요. 아까 이 매니플레이션 요거 말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하고 싶은 금액, 뭐 얼마나 투자하고 싶어요? 뭐 1에서 5, 1에서 10까지 줘요. 그다음에 이걸 보게 한 다음에 자, 본 다음에 아까 뭐 1에서 10에서 4라고 하셨죠? 이거 보시고 얼만큼 더 올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얼만큼 더 내리고 싶으세요? 얼만큼 바꾸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논문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매저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 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밸류 저점은 꼭 아까 논문이 좀 다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뭐 마이너스 5에서 5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베 만불 있을 때 얼마큼 투자하고 싶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디펜던트 배를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선행 연구 비슷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저희가 따로 만들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그 퀄트릭스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서베이하기 되게 좋은 툴이긴 한데요. 이따가 또 잠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툴로 기본적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러면 데이터가 바로바로 엑셀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피험자들 하나 누를 때마다. 종이로 하면은 다 저희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컴퓨터로 하게 되면 이제 바로바로 데이터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제 맺어있다 보시면 되고요. 일러스트레이션이요. 정확히는 좀 다릅니다. 메디에이터는 아까 뭐였어요? 뭐 플루언시였잖아요. 얼마나 어떤 느낌인지. 그 느낌 어떻게 맺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 다른 프로젝트인데요. 그 아까 전원문 보고 제가 이 비슷하게 만든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메인은 아닌데 혹시 몰라서 로봇 하려고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자 공시 ABC는 회사 이름 다르죠. 그 공시를 읽고 리스크 공시는 제 거고 저긴 일반 프레스 블리스인데 읽기 어려웠다, 이해하기 어려웠다, 프로세스하기 어려웠다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10에 가까울수록 이제 좀 더 인플루언트하고 0에 가까울수록 이제 플루언트하게 이제 리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컨디션,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제 저는 다 에버리지를 했어요. 논문도 마찬가지고 이 논문도 마찬가지고 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메디에이터 변수를 질문을 다 하나씩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메디에이터 변수가 되게 중요해요. COD 상에서 꼭 해야 돼요. 근데 안 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디에이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일반 다른 걸 설명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사전에 다 차단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디자인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가 데이터예요. 그래서 되게 그 단어 선정도 신경 많이 써야 되고 뭐 빠진 거 없는지 진짜 돌다리를 한 10번을 들을 수 있으면 10번을 두져서라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해야 되고 저도 뭔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 그런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 않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추가로 실험한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뭐 실험 연구의 뭐 한계이긴 한데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매저를 하게 됩니다. 매저죠. 이거는 매니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이거 매니플레이션 안 되죠. 이거는 이 데이터는 결과는 매니플레이션에 들어가는 논문 난리 나죠. 예. 실제로 이제 뭐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그래서 메인 리저트는 이렇게 이제 했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굿뉴스가 파란색이고요. 핑크색의 배드 뉴스인데 굿 뉴스를 좀 더 읽기 쉽게 하면은 밸리에이션 저지먼트가 늘어나요. 이만큼. 그리고 이제 이 논문 제 기억이 났다면 뭐 마이너스 100에서 뭐 플러스 100으로 했나?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좀 이렇게 스케일은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에서 5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뭐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으로 해도 돼. 이건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bad news 같은 경우는 좀 더 읽기 쉬울수록 그 네거티브한 리액션이 더 커진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맨디에이션 어떻게 했냐 이거는 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아까 플루언시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SEM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테크닉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그 디스클로저가 읽기 쉬우면은 플루언트해지고 읽기 약간 쉬워지고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퀘스천에 집어넣는데 좀 더 그 디스클로저는 더 의지를 하게 돼서 굿뉴스일 경우는 더 포지티브하게 네거티브한 뉴스는 더 네거티브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간에 메디에이터가 유의하게 이제 영향을 미쳐서 여기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게 그 실험 연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리더블 디스클로저가 이 릴라이언스 on 디스클로저 처음에는 되게 잘 갔어요. 이거 없을 때는 스텝 1이거든요. P 밸류가 되게 낮죠. 근데 프로세싱 플루언스를 집어넣었을 때는 이 패스가 0.4예요. 그러니까 insignificant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중간에 매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가끔씩 이거가 이제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험 연구 논문 보시면은 이게 이걸 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패스로 가는 거를. 예, 그래서 이런 메디에이션 에너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실험 연구는. 그래서 또 하나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100에서 마이너스 100, 뭐 플러스 100에서 나온 거고 아까 이거는 마이너스 5에서 5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거는 이제 뭐 얼마큼 투자하겠냐 이 금액이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과연 뭐 그 아카이브 하시는 분들 제일 디펜던트 베리어블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뭐 abnormal return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리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dependent variable 있고 리그레션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돌린다고 할게요. 베타가 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 뭐 어떻게 주사하지? 음 알겠어요. 그냥 이거 다 지워버릴게요. 예를 들어서 베타의 값이나 알파의 값을 리그레션에서 이제 베타 값 특히 뭐 이렇게 에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베타 값을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실험 연구는 이거는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코에피션트 값보다는 이 사인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거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디렉셔널 이펙트는 볼 수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뭐 100명, 200명 가지고 이 베타 값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그 파라미터를 보는 게 아니라 임팩트의 어떤 네거티브하냐, 포지티브하냐, 아니면 노스 인시그니피칸트냐 이런 어떤 디렉셔널 이펙트를 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뭐 투자자들이 더 투자하고 싶대요. 그러면은 과연 스탁 리턴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쳐요? 이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베타 값, 그러니까 뭐 스탁 리턴 코에피션트 보는 게 아니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포지티브 반응이냐, 네거티브 반응이냐 이런 거 보기 때문에 약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학이나 뭐 이제 뭐 행동 뭐지 그 CB 같은 경우는 이제 뭐 willingness to purchase 많이 하잖아요. 뭐 마케팅 같은 경우에서 저희는 이제 willingness to investment 뭐 이런 willingness to invest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비슷하게 용어를 쓰긴 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약간 방향성을 보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예 어떤 그 coefficient를 보는 거랑 좀 달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실험을 실제로 어떻게 하냐. 아까 이제 그게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승인도 받았어요. 승인도 받고 이제 실험을 돌리고 해야 되는데 피험자는 이제 어디서 빼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돈을 얼마 들지 이런 또 궁금증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흔히들 많이 물어보시는 게 실험하면 돈 많이 들지 않아요? 뭐 물어보시는데 어느 분은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고요. 토픽에 따라서 뭐 그렇게 않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험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아까 컨디션이 하나씩 있었잖아요. 2x2면은 네 가지 컨디션이 있잖아요. 그 컨디션마다 최소 30명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너무 작으면은 실제로 되게 작은 그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매니저들만 봤다. 좀 약간 좀 되게 구하기 힘든 사람들만 봤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 작고 그 컨디션마다 피험자들이 매우 작기 때문에 좀 샘플 사이즈 작은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한 30명은 있어야 좀 그렇게 나옵니다. 예, 안 그러면 뭐 피밸류도 잘 안 나오고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연구가 재무회계 쪽이고 인디비주얼 인베스터, 그러니까 리테일 인베스터, 일반적인 그 개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피험자들 많이 있어요. MBA 학생들이 제일 이상적이에요. 제일 잘해요. 실제로. 그리고 학부생들은 좀 보통 파일럿 테스팅인데 탑저널에 종종 학부생들 써가지고 하는 게 나오긴 해요. 뭐 예를 들어 3, 4학년 학생들, 최소한 회계 원리는 아는 학생들, 뭐 재무관리 정도나 배운 학생들 쓰는 게 좋고요. 요거는 이제 그 실제로 오프라인 피험자들 대상으로 한 거고 온라인 이게 좀 많이들 해요. 아마존 엔터, 프롤리픽이라고 저는 이걸 좋아하는데 요 사이트를 가면은 제가 이제 등록을 하게 되고 제가 그 실험한 걸 올릴 수 있어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미 사전에 등록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와가지고 해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뭐 한 300명 모으는데 3시간, 4시간 걸렸다고 하잖아요. 되게 그냥 미국 시간이니까 새벽에 올려놓으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다 모아져 있어요. 그냥 이래요. 그래서 뭐 되게 특이한 조건을 넣어서 뭐 되게 막 까다롭게 뭐 피험자를 모으는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몇 시간이면 다 모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15분 정도 실험이거든요. 10분에서 20분, 심지어 10분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15분을 10분 조금 넘는 실험을 예상을 했을 때 보통 1.5불 엄청 싸죠. MBA는 최소한 20분을 줘야 돼요. 예, 저도 20불 줬고요. 네, 일반적으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싸기 때문에 이 퀄리티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이슈들이 있는데, 예, 생각보다 MBA보단 별로예요. 근데 이걸 또 이제 발라내면은 생각보다 또 괜찮은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피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5불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리커트 스케일 뭐 1에서 10까지 고르자면 다 10으로 쫙 번호 하나 찍고 그냥 1분 안에 끝내고 나간 다음에 1.5를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예, 200명 하면 항상 한 5%나 4%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딱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다 찍으면 확실하게 그냥 지워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에 이제 리딩 스피드를 저희가 일반적인 리딩 스피드를 보고 이거에 비해서 되게
빨리 읽었다, 말이 안 되게 좀 빨리 읽었다 이런 거 매조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냥 딱 제끼면 돼요. 대부분 그런 경우 제끼면 잘 나와요. 그리고 피험자들한테 질문한 다음에 왜 이 질문을 선택했나요? 물어보면은 대충 답을 미국 사람들이 특징인지 모르겠지만은 나 이래서 이래서 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만 잘 모아도 해도 결과가 잘 나오긴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점 하나 찍고 나갔는지 전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이거랑 관계없이 막 답을 한 사람들, 나 되게 이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데 왜냐면 내가 호텔에 요즘에 되게 많이 산다. 그게 다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제가 만들어낸 어떤 그 세팅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어떤 경험을 보고 이제 투자 결정 내린 거죠. 이런 사람들 찍히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좀 테크닉들이 있는데 그건 뭐 지금 말씀드리기 너무 많고요. 어쨌든 뭐 나쁘진 않습니다. 온라인도. 예, 그래서 그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리 어카운팅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MBA 스튜던트도 많이 쓰고요. 중간 관리자들 경우. 아니면 코퍼레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메일로 이제 랜덤하게 뿌려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면 뭐 리스폰스 레이트 되게 낮아요. 어떻게 또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사 CFO한테 메일 보내보세요. 이거 하겠어요? 뭐 안 하겠죠. 예, 뭐 친한 사람 아니면은 있는 거 가능도 합니다. 그리고 퀄틱스 패널이라고 있는데 퀄틱스라는 그 프로그램 이거 아까 설문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또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패널 데이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험자들이. 서 제가 이게 50불 정도 해요. 좀 이렇게 중간 관리자 이상. 이게 비싸죠. 그래서 이걸로 해서 잘 나온 케이스도 있는데 망한 케이스도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런 경우는 MBA를 해보고 좀 더 뭐 추가로 하고 싶다면은 이제 커퍼레이트 매니저는 퀄리티 패널을 쓸 수 있는데 웬만하면은 리스크야,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정도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CFO를 하겠다. 되게 리스키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뭐 중간 관리자 MBA면 충분해요. 예. 그래서 어디터들 오디 쪽도 많이 하는데 주니어 어디터, 시니어 어디터 비교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논문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아니 일반적인 어디터 다 볼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한국 제 새끼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뭐 미국 같은 경우 트레이닝 세션 같은 게 한 자리에 모여요. 뭐 딜로이트든 뭐 빅4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트레이닝 세션에 가요. 가서 거기서 설문해 주면은 되게 리스폰스가 좋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오디트 하진 않지만. 왜냐면 이제 거기서 어차피 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 받으러 왔기 때문에 교수들한테 또 리트렉처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가지고 이제 뽑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 논문 중에 하나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 쪽은 아니지만 인베스터 쪽이지만 이메일로 쫙 뿌려가지고 한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이제 좀 약간 그런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파티스펀트를 모이고요. 온라인이 제일 빠르고 쌉니다. 근데 보통 제모에게 한정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토픽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은 이제 종이 아니면 이제 뭐 컬틱스닷컴이라고 이제 온라인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요거 되게 한번 심심하면 보세요.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뭐 여러분도 아마 마케팅이나 실험 연구 뭐 혹시 주변에 친구 거 해주다 보면 이거 어떤 건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임은 보통 뭐 반복 게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너는 이렇게 반응했고 나는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반응했고 이런 경우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타임 호라이즌으로 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했고 일주일에 와가지고 다시 해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실험은 많이들 안 하고요. 보통 그냥 한 번에 딱 끝내서 하는 실험으로 많이 합니다. 아까 같이 그냥 딱 세팅 주고 결정해 보세요 해서 쫙 끝나는 한 번에. 그래서 뭐 교실에서 할 수도 있고 뭐 각 학교마다 있을 거예요. 고대도 있는데 이제 실험 연구하는데 딱 통제돼 가지고 컴퓨터에 있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온라인이면은 그냥 컴퓨터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아까 인터넷만 있으면 되니까 뭐 온라인은 상관없죠. 어디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뭐 데이터는 좀 뭐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야. 아마 아노바, 뭐 리니어 리그레션. 근데 아노바 뭐 2x2 아노바 할 수도 있고요. 뭐 좀 또 테크닉 둬가지고 좀 다른 아노바들도 많은데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메디에이션 모델링 할 때 프로세스는 이제 최근에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부스트래핑 해가지고 이제 메디에이션 애널리시스 하는 거고요. 이건 어렵진 않아요.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막 애널리스트에 그 시간을 많이 저희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앞에 세팅만 잘해놓으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특징이 저희 응용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심리학이나 CB나 이미 나왔던 데이터나 그 CO리를 가지고 이제 어카운팅 세팅에서 하기 때문에 CO리만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세팅만 그러니까 디자인만 잘하면은 웬만하면은 어떻게 보면 잘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둘 중에 하나가 잘 안 됐을 경우는 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응용 학문이고 예전에 테스트 됐던 거 결과 잘 나왔던 걸 다시 끌어와서 어카운팅에서 하기 때문에 웬만하게 그것만 잘하면은 뭐 운이 없어서 안 나올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것만 잘 따라오면 그 데이터는 예, 한
높은 확률로 꽤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완전 망한 프로젝트도 있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 안 나온 프로젝트는 뭐냐면 뭐 p-value 0.8 뭐 이렇게 나온 게 있었어요. 저는 되게 잘 나올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뭐 그런 건 종종 있는데 뭐 예, 박사 논문도 3번 다 나쁘지 않게 나왔던 것 같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또 안 나온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또 애널리스트를 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연대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그 실험을 3개를 했는데 2개는 괜찮게 나왔는데 하나가 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예 디렉셔널하게 나왔는데 p-value가 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왜 안 나왔는지 인터뷰도 해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나온 것 같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리뷰어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솔직한 것 같고 이 정도면 충분히 맥세스하고 이미 다른 그 2번의 실험에서 잘 나왔기 때문에 뭐 나는 뭐 괜찮은 것 같다, 그 문제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결과 나서 되게 좀 충격이었고 되게 무서웠는데 이거 어떻게 된 또 새로 해야 되나 뭐 근데 오히려 또 잘 안 나왔을 경우 설명만 잘해도 애널리스트 잘하고 하면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통계적인 애널리스트도 가능하고요. 인터뷰를 통해서 또 약간 질적인 애널리스트도 가능한 게 약간 우리 실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면 주관식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면 이제 시험 다 끝난 다음에 몇 명 정도 추려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 이런 논문이었다. 그래서 추가 실험도 가능하고 이런 분석도 가능한 게 좀 실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온라인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 보면은 이제 그 실제로 피험자들 입장에서 이런 화면이 보여요. 그래서 리워드 보세요. 이 뭐 0.03, 3센트로 뭐 하겠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게 시간당인가? 제가 피험자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보통 이렇게 1불, 1.5불, 뭐 2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약간 좀 이제 박사과정생이 뭔가 한 것 같네요. 근데 이게 회계 실험뿐만 아니라 되게 간단한 마케팅 실험들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그 파티스펀트 모으려고 되게 간단한 질문 한두 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1불도 안 되는 경우도 많겠지. 예를 들어서 뭐 너 네이티브 스피커냐 뭐 이런 거 묻는 다음에 예스 하면 그 사람들만 따로 이제 실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질문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아주 싼 실험들도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뭐 박사 논문 같기도 한데 이렇게 1불, 뭐 2불, 뭐 10불 이러면은 뭐 되게 높은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피험자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금방 보입니다. 그래서 예, 그 시간이 조금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돼요. 예, 우리 이렇게 실험할 거고요. 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이런 여기다 이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의합니까? 아닙니까? 요거를 이제 제일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일 중요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약간 좀 매니플레이트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뭐 자 이제 가상회선 이겁니다. 이런 걸 가정하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다음에 아까 저희가 매니플레이트 했던 그 공식이나 이런 거를 이제 피험자들에게 보여주게 돼요. 보고 결정을 하게 되죠. 가장 중요한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제일 먼저 넣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얼마나 하고 싶습니까? 이 회사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0불인데 얼마큼 투자하고 싶습니까? 이런 가장 중요한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관련된 이제 좀 덜 중요한 아니면 이제 뭐 메디에이터 그 아까 프로세싱 플루언스 같은 그런 변수들을 넣어가지고 테스트하게 된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먼저 들어가면은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최종 판단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캐리 오버 이펙트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걸 딱 줘야 그냥 판단한 다음에 이걸 하게 되는데 반대로 줘버리면은 뭘 물어보고 있네? 뭘 물어보고 있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캐리 오버 이펙트를 다 줄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디펜던트 베리어블, 키 디펜던트 베리어블, 파이널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가장 먼저 주고 자, 결정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했니 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뭐, 랜더마이즈도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요. 다 질문이에요. 질문 아니면 뭐, 주관식일 수도 있고, 리커트 스케일 뭐, 0에서 10,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다음 매니플레이션 체크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매니플레이션 한 게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피험자들한테 물어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굿뉴스, 배드뉴스 같은 경우는 자 아까 읽어보셨잖아요. 이 뉴스 뉘앙스가 포지티브한가요, 네거티브한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예, 굿뉴스 컨디션에 포지티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제대로 체크를 한 거겠, 매니플레이션 한 거겠죠. 그래서 굿뉴스 컨디션에 되게 네거티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니플레이션 책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대로 매니플레이션 했는지 다 끝난 다음에 물어보는 최종적인 어떤 컨펌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뭐 교육, 뭐 성별, 나이, 회계에 관련된 정보 몇 개 들었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 다 컨트롤 베리어블을 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야 우리 이런 실험이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페이먼트 하겠습니다. 링크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먼트 하고 끝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프로시저는 이렇게 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뭐 10분이면 끝날 수도 있고요. 뭐 조금 길면 20분도 안 돼요. 충분히 짧은 시험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요거를 위해서 이제 대부분의 엄청 오랜 시간을 투자하게 되죠. 요거 이게 결과 나온 것 때문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실험에 대해서 이제 비해버럴 리서치는 어떻게 되냐 해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이 이제 또 아카이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실험 연구를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논문들이 도움이 될지, 어떤 책들이 도움이 될지 제가 좀 몇 개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건 이 책이고요. JDM이라고 적지만 Decision Making in Accounting, 비해별 쪽에서도 조금 더 그 좁은 게 JDM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지먼트랑 디시전만 보는 거를 약간 좀 더 그 좁은 분야를 JDM 리서치라고 하는데 저도 JDM 리서치하는 사람이고요. 이거에 관련된 책인데 되게 잘 썼어요. 그래서 제 박사 시험 볼 때 이 책으로 되게 많이 도움 받았고요. 세라버너 USC 교수님인데요. 책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읽어보신 것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고 전반적으로 꼭 재무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쫙 모든 회계에 관련된 논문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첫 그 세미나, 비헤이비얼 세미나 때 이제 이걸 읽으라고 해가지고 읽은 책이기도 한데요. 모든 섹션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옛날 페이퍼고, 그 중에 챕터, 섹션 3는 그 전에 이제 나왔던 걸 이제 리뷰한 거라서 너무 옛날 거라서 읽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1, 2, 4가 좋은데, 그 중에 익스페리멘탈 리서치는 뭐가 강점이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뭐, 모든 걸 읽어볼 필요 없이 그렇게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비는 아실 거예요. 리비 박사 할 때 그 리비. 예, 그 비에벨의 어떤 아버지 같은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 뭐 시조? 약간 그런 분이 이제 커넬 대학교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쓴 페이퍼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딧은 제가 사실은 많아요. 리뷰 페이퍼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나마 이게 조금 최근이라서 그냥 제가 뽑았고요. 오딧은 더 좋은 리뷰 페이퍼가 있는데 왜 이거 해요 하면 제가 좀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근데 리뷰 페이퍼 특징이 좀 옛날 거면은 좀 약간 그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오딧 쪽에 익스페리멘트 어떤 게 있었는지 비헤이비얼 오딧은 뭐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 논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호주 ESW 교수님들께서 만드신 거고요. 오디슨 이렇고 매니저리얼 뭐 리뷰 페이퍼 뭐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텍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키니인데 그 키니도 이제 그 밥 키니도 이제 익스페리멘트 쪽에 되게 대가 옛날에 이제 좀 인식이 하지만은 대가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꼭 익스페리멘탈에 한 건 아니고 이제 리서치 퀘스천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그 1학년, 2학년 학생들한테 되게 좀 약간 되게 도움될 만한 어떤 리서치 퀘스천이 좋고 어떻게 써야 되고 3그래프, 패러그래프 아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최근에 이제 약간 컨텍스트 반영해서 쓴 약간 페이퍼인데요. 카운팅 허라즌에 그것도 한번 꼭 익스페리멘탈 국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카이벌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사이클러지 시어리가 되게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 실제로 저는 사이클러지 시어리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의 논문들이 다 인지심리학 베이스긴 한데 제가 보기에도 이제 그 비헤이비얼 쪽에 이제 아카이벌 하시는 분들 사이클러지 시어리를 잘 몰라가지고 이제 좀 약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옛날 페이퍼긴 한데 도움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연 실제로 심리학 이론들이 그 어카운팅 리서치 특히 아카이벌 쪽에는 어떻게 적용이 됐을지 한번 그 정리한 페이퍼고요. 어카운팅 리뷰 저널 어카운팅 리터레처인가 그럴 거예요. L이.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이제 뭐 제가 보기엔 약간 저는 다 알아요. 여기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제 아카이브 하시는 분들 도움이 될 만한 심리학 이론들을 정리한 페이퍼이기 때문에 좀 약간 비हे비얼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읽어볼 만한 좋은 페이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익스페리멘탈에 나오는 심리학 이론만 쫙 뽑아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심리학이 다 저희 쪽에 연관되지는 않아요. 모든 마케팅에 마찬가지지만 저희 분에 좀 더 맞는 심리학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행 연구들의 심리학 이론을 쫙 뽑아가지고 제가 그걸 따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도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조금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카이브 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같이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논문 있고 뭔가 있는데 항상 그 셀프 셀렉션 이슈, 뭐 인버스 커널리티 이슈가 있어서 익스페리멘탈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꼭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익스페리먼트 하면서 야, 칼발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개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런 논문이 있었고요. 이게 좀 웃긴 게 그
첸 럭터스가 이게 서로 그러니까 다른 학교의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같은 토픽으로 두 가지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첸은 아카이발리스트고 럭터스는 세라노프토스는 그 익스페리먼탈인데 같은 아이디어를 이제 하나는 익스페리먼탈하고 하나는 아카이발인데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컴바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우연인지 아니면서 어떻게 다 알게 됐는지 몰라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컴바인 해가지고 같은 주제를 내서 연구를 한 거고요.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그 링귀스틱 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m very pleased, 뭐 my company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게 공시를 하는 게 있다고 보면은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we are very pleased, 뭐 our company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I나 my를 썼을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experimental도 하기 쉽죠. 똑같은 정보를 넣은 다음에 I, my로 딱 바꿔버리고 다른 컨디션에서 we, our로 해서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컨디션이 있긴 한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한 거고요. 뭔가 안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그 이런 아이나 마이를 썼으면 자기가 CEO가 책임지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위라고 쓰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런 경우는 투자자들의 어떤 나쁜 반응이 좀 누그러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기한 게 이제 익스페리멘탈, 아카이발 둘 다 동일한 에비던스 얻었고요. 익스페리멘탈은 뭐 뻔하죠. 익스페리멘탈 컨디션 매니플레이션하고 이제 있고 아카이발은 제가 알기로 이제 뭐죠? 예, 워드 키워드 서치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한 에비던스였고요. 근데 이제 굿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약간 에비던스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굿뉴스 같은 경우는 I나 마이 썼을 경우 뭐 굳이 뭐 내가 이렇게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책임을 진다 뭐 이런 이슈가 없잖아요. 그래서 익스페리멘탈 같은 경우는 뭐 효과를 못 그러니까 어떤 유의한 어떤 결과를 얻지 못했고요. 네, 아카이발 같은 경우는 I를 썼을 때 굿뉴스일 경우 또 포지티브 리액션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좀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까 안타까운 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지는 이게 뭐 어미티드 베리어블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것만 설명 잘해서도 더 이게 좋은 저널에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AOS도 충분히 좋은 저널이긴 한데 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끝났고요. 한번 그 여러분 그 박사 논문이나 어떤 리서치 페이퍼 하면서 과연 어떤 게 그 자기 어떤 토픽이나 메소드에 영향을 끼치는지 특히 엑스페리멘탈 해도 괜찮은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뭐 도움이 되면은 이제 저도 도움 주시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변에 그 CB하거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되게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뭐 박사과정에 마케팅 하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명이서 또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이제 뭐 보안 상호 보안 관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종 이제 리서치 퀘스천의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익스페리먼트 다 좋다고 절대 저는 말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익스페리먼트 되게 그 더 유용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여러분의 연구 주제를 좀 더 연구하는 방법에서 되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들 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이런 경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뭐 이따가 뭐 Q&A 다른 세션이 이따 끝난 또 세션이 있긴 하지만 그때 뭐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딱 10분 남은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아무 질문이나 하셔도 뭐 예. 제가 너무 떠들었네요. 제가 갑자기 하나 그냥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아까 그 연구 단계를 설명하실 때 뭐 아이디어, 뭐 가설, 디자인 이것만 박사 논문 하실 때 2년 걸리셨다고 그랬는데, 예. 예, 예. 그러면 저희가 혹시 아카이브를 하는 사람이 분일만 같이 하고 싶으면 한 2년 정도 예. 기다렸다가 이렇게 그걸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네, 이것만 2년 걸린 건 아니고요. 당연히 다른 프로젝트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오래 걸린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고 하면은 진행하기 쉽겠죠. 저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박사 논문이고 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박사 논문에 맞는 걸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린 것도 있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미 있고 하면은 이 아이디어 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 하면은 이미 뭐 가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뒤에 부분 2년 정도까지 걸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좀 약간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제 그 같은 동시에 이제 그것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한 어떤 이 중간에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거 하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만으로 따지면은 조금 그거보단 당연히 짧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아카이브를 하긴 합니다만 제 지도 교수님도 그 앞부분 지금 말씀하신 그 세 단계에서 3개월은 최소한 쓰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 네,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2년 동안 지금 이걸 하셨다고 그러셔갖고 예, 상당히 의견을 그래서 강력히 깊었습니다. 아예 좀 극단적인 이거 제가 좀 별로라서 그럴 수 있고요. 예, 아유, 예, 그 사람마다 좀 그만큼 좋은 다르긴 거고, 합니다. 예. 예, 질문이 없으시면 또 섭섭하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 5년 전에 그 발표하셨던 지도 교수님이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 탄훈통 교수님이고요. 제 난양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거기 지도 교수님. 예. 그분이 트리플 A에서 발표했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는 한국회계학에서 아, 발표합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 그때 그 권수영 교수님이 셨을 때, 닥터 컨소시엄 외국분을 초청했었나요? 예, 그래서 발표를 했다고 하셔서 예. 들은, 그렇군요. 네, 저희가 예, 몰랐네요. 그때 자료도 예, 좀 봐야 되겠네. 예, 너무 그 옛날이라. 익스페리멘트 하면 사실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그 예를 들면 심리학에서 무슨 자극 줘서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네, 어떤 그 온라인으로 또는 뭐 오프라인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실험 상황에서 이분들이 뭔가 행동을 하는 거를 기록하는 걸 처음에 생각했는데 사실 어떻게 음, 보면 그 자기에 대한 결정을 어떤 뭐 글로 선택을 하는 것도 행동은 행동이긴 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맞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왜 어떤 말씀드리냐면 이분들이 작성하는 대답의 유형이 어떻게 보면 행동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 또는 판단을 표시한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예를 들은 밸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험이면서 일종의 설문조사가 결합된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설문조사. 그래서 이 설문조사 형태가 되면 사실 설문지 작성법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뭐 설문의 순서라든가 뭐 심지어 뭐 온갖 그 예전에 한번 방법론을 읽었더니 생각보다 설문지 이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쪽에 대한 어떤 준비도 좀 돼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대충 하는 사람들 말씀하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제가 읽어본 거는 똑같은 질문을 유사한 질문 던져놓으면서 에merald 체크하는 위치를 반대로 해갖고서는 두 가지 질문이 일관성 있냐 그런 걸로 뭐 진정성을 확인한다 이런 설문지 기법 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할 때 이제 버클리에서 그 실험을 하는데 제가 조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그 에이전시 마달 같은 거를 이제 실험 연구로 이제 바꾼 이런 형태라 어떻게 보면 이 성과급 문제가 이슈가 돼서 결국 이분들이 이게 인포메이션을 얼마큼 리뷰하느냐의 어떤 실험이었는데 그 성과에 가지고 그 보상, 시간당 보상을 차등화하는 그런 그 뭐랄까요? 그 보상을 학생들한테 이제 줬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시는 연구도 사실상 그 어떤 그 실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성이라든가 또는 집중도라든가 뭐 그런 걸 위해서 일종의 성과 형태로 줘야 되는 이슈도 생기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예, 또 이제 우리가 설문지 연구를 더 많이 싫어하는 분들이 관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제목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예, 어떤 진정성이나 이 사람이 정말 성의 있게 하느냐 그게 아까 성과와 연결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실험 연구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치 같은 거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몇 일단은, 가지만 하세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놓치면 또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어진 어떤 설문의 어떤 퀘스천에어에 답변을 하는 것도 디시전 메이킹 저지먼트고 중간에 이제 과정도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말을 물어보기 때문에 약간 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머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이거를 얼만큼 읽었냐, 얼만큼 오래 머무르냐에 따라서 에포트를 매겨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저 그 컴퓨터로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그 타이머가 이제 다 피험자들이 얼마나 이 자리에 머무르는지를, 그러니까 이 화면 얼마나 오래 보고 있는지 다 매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임 스펜트로 에포트를 매겨하는 것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따로 물어보지 않고 저희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여기서는 시간 제한상 설명 못 드렸는데, 아이 트래킹도 디바이스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박사 1년차, 2년차 때 그 서머 페이퍼로 했던 게 있었는데, 물론 이제 결과 안 나와서 버리긴 했는데, 그 아이 트래킹 뭐냐면 컴퓨터 안에 이제 좀 디바이스긴 한데, 그게 있어요. 그래서 동공이나 이런 움직임을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매주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뭐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결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설문처럼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지만, 중간 과정을 어디를 보고 했는지에 대한 매저를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아이 어텐션을 이제 좀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 아래 그 매니저 어카운팅 쪽에 2016년에 하나 나온 게 있었고, 그렇게 이제 꼭 굳이 이제 질문 형태가 아니라 이제 그 방해하지 않고 이제 매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제 최근에 테크닉들 많이 생겨가지고 하는 것 같고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린 경우는 그런 거 잘만 하면 충분히 탑저널에 갈 수 있는 퍼포먼스 있어요. 제가 예전에 카이스트 갔을 때 말씀드렸던 그 fMRI 가지고 아마 하면은 아마 하나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이제 사실은 그 기계도 비르기도 힘들고 너무 좀 큰 프로젝트일 것 같아가지고 아직 아무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사람이 어떤 뇌파나 이런 걸로 이제 회계 정보 처리할 때 어떻게 이제 매절만 할 수만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무슨 질문이 너무 그다음에 성과 쪽에 질문을 보셨죠? 죄송합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 더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성과급으로 그 시간당을 일정 금액을 주지 않고 실험의 예. 성격에 따라서 성과급으로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그런 사례도 예, 있었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것, 이렇게, 그러니까 픽스드 페이먼트 플러스 컴펜세이션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5불 정도, 20불 정도, 그러니까 기본은 1.5불인데 20불 정도 더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너희가 이제 그 리스폰스에 대해서 성실하게 쓰면은 우리가 그 중에 추첨해가지고 주겠다면은 그 사실 뭐 100명 중에 두세 명만 주거든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애들 그 되게 열심히 써요. 그래서 난 이런 해서 사실 주관식에 대한 답변도 저희도 다 분석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으면은 그냥 대충 점만 찍고 나가는 학생들 많은데, 아니 시험자들 많은데, 그런 식으로 차등으로 이제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인센티브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하시는 그 피험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디자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컴펜세이션 부분은, 저는 그렇게 했고요. 근데 그거는 토픽마다 워낙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또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충분히, 그 사람들의 어떤 에포트를 증가시키는 데는 되게 좋은 인센티브라고 저는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1분.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지금 유 교수님 뭔가 얘기하시려다가 마신 것 같은데, 뭐, 아닙니다. 그래서 그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따 또 오후에 6시, 몇 시죠? 6시 하는 그 세션에 오셔서 또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마무리할 텐데요. 지금 비헤이비어럴이라는 좀 약간 생소한 그런 분야를 이렇게 좀 약간 생생한 경험을 녹여주셔서 이렇게 친절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강의해 주신 유 교수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유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따가 그 소그룹 토론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알겠습니다. 이제 박수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4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